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최도로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또 별거 다 겪어보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복숭아 새로운 품종이 소비자를 사로잡다입니다. 제목에서 대충 느끼시겠지만, 신품종들이 어떻게 우리 소비자 마음을 다가가서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목차는 생산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형태, 소비 선호, 그 다음에 복숭아 농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자료를 쭉 펼쳐 놓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에 15만 톤 넘은 적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15,000헥타 이하로 유지가 됐었죠. 근데 한칠레 FTA가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원 철폐가 되면서 면적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년 이후부터 다시 이제 복숭아 농가들이 다시 복숭아를 심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면적은 쭉 늘어나서 지금 2만 헥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산량 쪽에서 보시면 이쪽 2005년 부근에 22만 톤, 지금 2016년도에 2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산지 변화입니다. 주산지는 2005년하고 2010년하고 제가 2015년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진한 부분이 1000헥타 이상 되는 시군이고요. 그보다 약간 옅은 데가 500헥타고, 그보다 더 옅은 데가 200헥타 이상 되는 시군입니다. 보시면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주요 주산지가 경산, 청도, 영천, 그 다음에 이쪽에 영덕, 그 다음에 이쪽에 영동, 이런 쪽이 이제 주산지를 형성화하고 있었다 보시면, 가원이 철폐되면서부터는 이제 주산지의 개념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산지들은 가원이 철폐되면서 면적이 줄어들고 새로운 주산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게 이제 주로 상주, 김천, 의성, 음성 이런 쪽에서 주산지들이 합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 주산지가 다시 부활하죠. 기존 주산지들이 다시 면적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복숭아 면적들을 보시면 지도들이 이렇게 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 품종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있는 게 2007년도하고 2015년 자료가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1980년대는 다 아시다시피 미백 대구보나 미백도나 이런 같은 옛날 고전 품종, 4대 품종들이 전체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품종이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들어오시면 품종이 이제 더 다변화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눈여겨보실 곳이 이제 기타 품종 부분인데요. 2007년도에 기타 품종이 한 3,300헥타 정도 됐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가시면 한 8,400헥타까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어떤 품종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량과 도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된 게 도매 가격이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게 생산량인데요. 보시면 20만 톤 넘어가는 지점이
이쪽 2004년대 부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 20만 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시면 2000년 초반에 20만 톤 넘어갔을 때 가격 양상하고 2015년 이후에 20만 톤 넘어갔을 때 가격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첨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형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가구당 구매 형태인데요. 먼저 복숭아 구매 형태를 보시기 전에 과수 분야에서 가구당 소비액이 가장 많은 게 사과입니다. 사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귤이죠. 강귤이 가구당 한 5만 6천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포도고요. 그 다음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과일 중에 이제 네 번째로 구매량이 많은 과일인데 가구당 연간 한 3만 4천 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구매 횟수는 연간 한 3.3회, 한번 구매할 때 10,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었고요. 구매 가구 비율은 한 79.7% 정도가 됩니다. 이 연도별로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이제 쭉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보시면 전반적인 증가세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매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3.1에서 한 3.6회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구매액은 보시면 이것도 10,000원 내외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별로 보시면 뭐 당연히 복숭아가 나오는 게 7월부터 10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구매가 집중되는데요. 특히 8월달 구매 비중이 한 49.2%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구매 금액은 만생종으로 갈수록 이제 해당 구매액이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40, 50대 가구주가 구매력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입처별로 보시면 구입액이 가장 많은 구입처는 슈퍼마켓 쪽이 가장 많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게 이제 기타라는 부분이죠. 기타라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 구매나 인터넷 구매, 직거래 같은 구매량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복숭아는 저장이 짧고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직거래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직거래 물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 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좋아한다는 비중이 한 89% 정도. 예, 대부분 복숭아를 좋아하죠. 그러면 복숭아를 구입할 때 뭐를 가장 우선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서는 주로 이제 단맛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달아야지 복숭아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단맛은 어느 세대에서 좋아할까 싶어서 저희가 세대별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당연히 10대하고 20대 쪽에 더 단맛을 좋아하더라. 이 얘기는 말씀드려서 새로운 품종을 심을 때는 앞으로는 당도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는 식감의 차이가 있을까? 식감별로. 그러니까 복숭아의 식감을 저희가 부드럽다, 찰지다, 아삭하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게 이런 그룹 간의 차이가 있을까를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삭한 걸 좋아해서 분명히 이게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통계를 걸어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안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당도를 선호한다는데 그러면 어느 당도의 복숭아를 생산해야 될까라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험 절차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외형을 평가하고 시식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당도를 측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가 쓰인 실험에 쓰인 당도 분포는 6.8브릭스에서 15.1브릭스까지입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얘가 맛있다 안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룹들은 어떤 당도가 가장 적정한 당도인가 해서 저희가 통계를 걸어보면 소비자의 한 80%가 만족하는 당도는 한 12브릭스 정도 됩니다. 예. 보통 지금 농가분들이 농사 짓고 있는 당도들이 품종들이 보면 보통 한 12브릭스에서 12.5브릭스가 되고 있으니까 품종에 제대로 발현이 되고 적기에 수확한다 그러면 이 정도 당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가중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보고 이 외형을 보고 크기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했을 때 가중 분포는 160g에서 423g의 복숭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면 한 80% 정도가 만족하는 당도는 324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칠 FTA 이후에 그러면 농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농가들은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산물 소독 자료집을 이용해서 2004년도하고 2018년도에 경영 성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판매 가격은 한 7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한 64%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련비가 8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이 노동 시간이 19%가 더 감소했다는 얘기죠. 엄청 노동력 절감하기 위한 농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소득은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6% 늘어났고요.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데 1.27% 정도, 127% 정도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타 품종 부분인데요. 기타 품종 부분이 8,000헥타까지 제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배 면적 비율을 저희 변화를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9년도를 저희가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에 품종이 가장 많았던 게 대월, 왕홍백, 경봉, 올백도입니다. 2019년도에 와서 보니까 경봉, 당검도, 신선, 대홍, 선풀의 미왕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들은 경봉, 대홍, 당검도, 신선인데요.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대월, 올백도, 왕홍백은 2014년도에 순위 안에 들어간 품종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농가에서 그냥 많이 심는다고 이제 검정도 안 거치고 그냥 막 갖다 심는 거죠. 일단 심어 놓고 심어 놓으니까 아니야 이래가지고 품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을 좀 이렇게 선택하실 때는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 생각이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경상북도에서 생산자 패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복숭아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한 경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2015년도에 품종을 갱신하신 패널들을 추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하고 비교해서 판매 가격이 얼마나 증가했을까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2,028원 하던 기 2019년에는 3,213원 해서 가격이 58%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20만 톤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당도 부분에 있는 품종들을 갱신을 마해서 아직까지 가격이 유지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복숭아는 농촌진흥청하고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품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품종들을 갱신하셔가지고 소비자 입맛을 계속적으로 사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다니면 이런 비교를 해드립니다. 10년 전에 이제 그 배하고 사과가 있었는데 그때 면적이 똑같았습니다. 3만 헥타르로 똑같았는데 현재는 배가 2만 헥타르로 줄어들었고요. 사과는 3만 2천 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배는 신고라는 한 품종에 그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신고라는 배 품종이 86%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신고가 보통 이제 수확철이 10월 상순인데 추석 시장을 바라보고 신고를 내려니까 거기다가 지배련 처리하면 일주일 앞당기지고 그리고 추석이 그보다 더 빠르면 익지도 않은 신고를 내다 보니까 이게 무보다 못한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거죠. 그렇다고 배 품종이 적냐? 배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품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숫기도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농가들이 적용 안 해서 그 결과가 발생한 거고요. 사과라는 거는 왜 3만 헥타에서 3만 2천 헥타까지 올라갔음에도 가격이 유지하고 있냐를 살펴보시면 홍노라는 품종이 등장하죠. 홍노라는 품종이 추석 시장을 장악하면서 물론 후지가 설시장을 장악하지만 홍노라는 새로운 설시장이 장악되면서 여전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숫기가 다른 품종들이 그 시장에서 다각된 물건들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칠레 FTA 이후 새로운 주산지가 등장했고 그리고 기존 주산지가 불하면서 복숭아 재배 면적은 2만 헥타를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 선배들이 얘기할 때 15,000헥타 넘어가면 복숭아는 똥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전설로 사라졌죠. 2만 헥타 넘어가도 충분히 가격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소비 패턴을 보시면 복숭아가 4대 과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연간 구매액이 34,000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선호 쪽에 보시면 복숭아 구입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당도니까 당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정 당도는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12브릭스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끼는 당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품종 갱신을 했을 때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해서 하시고 그리고 품종을 갱신하실 때는 항상 복숭아연구소 자문을 받아서 품종 갱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